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젖은 옷깃이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품에 안긴 아이의 열기였습니다. 5살 민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엄마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더 단단히 안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지원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서연의 초라한 차림새에서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요. 면접관 한 명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아이는 밖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맡길 곳이 없어서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가주시죠. 서연은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면접을 위해 석 달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생활비로 정장을 빌렸고 포트폴리오를 밤새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면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임원석 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태윤. 이 회사의 부사장이자 서연의 과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윤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결정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태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연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썹, 코끝, 귀의 모양.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민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엄마.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 서연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태윤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눈맞춤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수석 면접관이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입니다. 회사 의무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갑고 공식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떨림을, 참아낸 감정들을. 괜찮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면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5년 전 그는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회사의 비자금 구조를 파헤치던 중 그가 신뢰했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혔고 태윤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부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확신을. 그 아이의 나이, 눈빛, 존재 자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서연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우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이력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력, 소박한 자격증들. 화려했던 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지원자. 태윤이 이력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합격 처리하십시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아직 평가가. 제 권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잡지 못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아빠 닮았어.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진 속 아빠. 엄마가 서랍에 숨겨둔 사진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그 아빠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민호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알았지? 왜요? 그냥. 그래야 해.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온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흘 후 서연에게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한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아직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일하게 됐어. 정말? 그럼 이제 아프지 않아?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아픈 줄 알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한다는 것. 강태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첫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설렘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과 마주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강태윤 부사장님은.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매우 엄격하신 분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공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태윤. 5년 사이 그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6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서연이 없는 동안 그는 계속 성공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자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서연은 디자인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후 2시에 부사장님께 보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요? 첫날인데요. 우리 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보고예요. 신입사원도 배워야 하니까 함께 참석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가 되었고 서연은 팀장과 팀원들을 따라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팀장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 5년 전보다 더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서연에게 닿았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렸습니다. 보고 시작하십시오.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이 디자인은 누가 작업했습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작업했습니다. 색감이 어둡습니다. 타깃 연령층을 고려하면 더 밝은 톤이 적합합니다. 수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태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태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출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까? 태윤이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디자인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법. 그 말 속에는 5년 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나가려는데 태윤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 남으십시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천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입니까? 합격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태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몇 살입니까?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십시오. 5살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없습니다. 죽었습니까? 제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태윤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천천히 돌아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떤 연락도 없이 나는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치도록 찾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신입사원일 뿐입니다. 과거가 과거라고요?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이 왜 배신했는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배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로요? 증거들이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했군요. 믿지 않았군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뭐라고요? 진짜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아이는 내 아들입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아들입니까? 그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서연과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뭘 한 거야, 강태윤? 태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민호를 재우고 작은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5년 전에 끊었으니까요. 민호 때문에. 엄마.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엄마는 왜 울어? 안 울었어. 거짓말. 엄마 눈 빨개. 서연은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왜?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민호가 크면 엄마 지켜줄게. 응, 고마워.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태윤에게서 멀어지겠다고. 그가 민호의 존재를 알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새로운 공지가 떴습니다. 부사장 직속 프로젝트 팀 구성. 그리고 그 명단에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을 가까이 두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와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사이에. 프로젝트 팀 첫 회의는 월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5명의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입인 서연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왜 신입이 이 프로젝트에?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각 8시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태윤은 고개로 답하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태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달 안에 완성해야 하며 실패는 없습니다.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 씨는 보조 디자이너로 참여합니다. 최 팀장을 도우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최 팀장과 함께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색을 고르고 형태를 만들고 균형을 잡는 일. 서연이 가장 사랑했던 일이었습니다. 꽤 잘하네요. 최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신입이 맞아요? 오래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을 했었어요. 왜 쉬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따라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신입 맞아? 부사장님이랑 아는 사이 아냐? 그러게. 신입을 직속 프로젝트에 넣다니. 뭔가 있는 거 아냐? 서연은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작업을 하는데 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후 4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또 부르는 걸까요? 4시가 되었고 서연은 태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윤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최 팀장이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실력이 좋다고.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 양육비입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치는 아니지만 당장 필요한 만큼은 될 겁니다. 서연은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태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싫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서연이 똑바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제 아이에게 손 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권리입니다. 권리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울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까? 진짜로 찾아봤습니까?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찾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끝까지 몰랐습니다. 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배신자의 아이라고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저는 압니다.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신자, 거짓말쟁이, 돈에 팔린 여자. 그렇게 생각했죠? 태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보는데 제가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입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십시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요.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태윤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믿지 않은 것, 모두 내 잘못입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윤은 책상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거절당한 돈, 거절당한 사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날 저녁 서연은 민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는 거야? 가족.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에는 여자 하나와 아이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빠 없잖아.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왜?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 대신 엄마가 2배로 사랑해주면 되지. 서연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서든. 다음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과 신입사원의 과거 관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었어? 부사장님이랑 옛날에 사귀었대. 그래서 특혜 받는 거래. 근데 왜 헤어졌대? 그 여자가 회사 기밀을 팔아먹었다던데. 서연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서연을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서연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험하는 것처럼. 이 색감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타깃 연령층의 심리를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서연은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태윤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답변을.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합격입니다. 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하네요. 부사장님한테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실력. 5년 전에도 자신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계속 이 회사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10시가 넘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십니까? 네. 짧은 대답. 어색한 침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둘이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혼자 있습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서연이 태윤을 돌아봤습니다. 맡길 곳이 없으면 혼자 있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태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밤 11시입니다. 전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서연이 걸어가려는데 태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만에 반말로.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발 도움을 받으세요. 나한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라도요. 왜요?
왜 갑자기 신경 쓰는 겁니까? 아이 때문입니다. 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밤늦게 혼자 집에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서연은 팔을 빼냈습니다. 민호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만 집착하십시오. 서연이 걸어갔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잠든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서연은 아이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나은 날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아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얼굴, 민호의 모습, 5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연이 떠났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으며. 5년 전의 겨울이었습니다. 강태윤은 당시 이사직에 있었고 서연은 디자인팀 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서 태윤이 총괄을 맡았고 서연이 디자인 팀장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첫 회의에서 태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인상적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태윤이 서연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제 프로젝트도 끝났는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럼 회사 밖에서는요? 태윤의 질문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마무리 겸. 좋습니다. 그날 저녁이 시작이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 산책 후 차 한 잔, 차 한 잔 후 또 다른 만남. 어느새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태윤이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나도. 태윤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프로젝트 끝나면. 무슨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인 신규 사업 프로젝트. 이것만 성공하면 나 전무로 승진해.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이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도중 태윤은 회사의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불법 거래, 회계 조작.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태윤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해야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도 옳은 일이잖아요. 서연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당국에 신고하기로.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실세들이 알아차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이 문서들 좀 보관해 줄 수 있어? 태윤이 서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뭔데? 증거 자료야. 내 사무실에 두기엔 위험해서. 알았어. 내가 잘 보관할게. 서연은 USB를 받아 자신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귀중품은 그대로인데 USB만 사라졌으니까요. 태윤, 큰일 났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USB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해? 응. 금고를 열어본 흔적이 있어. 젠장. 태윤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을 이용했다는 것을. 서연 조심해. 위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당신만 조심해. 하지만 일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후 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태윤이 뉴스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신고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폭로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보자는 디자인팀 서연 과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과장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의 이메일 계정에서 언론사로 보낸 메일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 이게 뭐야? 태윤이 다그쳤습니다. 나도 몰라. 누가 내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아. 통장 입금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믿어줘, 태윤. 하지만 태윤은 흔들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님 선택하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버리거나 회사를 떠나거나.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녀가 배신자입니다. 이사님도 조사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선을 긋는 게 좋을 겁니다. 태윤은 괴로웠습니다. 서연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중요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하십시오. 태윤은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니야. 믿어줘. 그럼 증거는? 이메일은? 돈은? 누가 조작한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 조심해야 해. 태윤은 고민했습니다. 서연을 믿어야 할까요? 증거를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경쟁사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CCTV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태윤이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내가 배신한 거야? 아니야, 태윤. 내 말 들어봐. 그만해. 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태윤, 우리 헤어지자.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계속 만날 수 없어.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나는 억울해. 진짜로 안 했어. 증거가 말해주고 있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네. 증거보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당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서연. 됐어. 헤어지자. 당신 말대로. 서연이 돌아서려는데 태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믿지 않는구나. 그래, 돈이 필요했어. 만족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태우는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태우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전무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서연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자신은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사라진 뒤였고 태우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을 버린 대가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태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태우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이유를, 왜 연락을 끊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민호를 재우고 5년 전 받았던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태훈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헤어져야 한다. 넌 배신자다. 서연은 편지를 찢었습니다.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과거는 과거일 수 없었습니다. 현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일찍 출근해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증거로 제출되었던 서류들, CCTV 영상, 이메일 기록들,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이메일 발송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시간에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태훈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통화하곤 했으니까. CCTV 영상도 이상했습니다. 화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 회사 CCTV는 노후에서 얼굴 식별이 어려웠는데 유독 그 영상만 선명했습니다. 조작이었어. 태우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 김 전무님께서 찾으십니다. 김 전무. 5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전무였던 그는 이제 부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훈이 부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부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게. 김 부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무슨 소문 말입니까? 자네가 옛날 일을 뒤지고 있다더군.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김 부회장이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일은 끝난 일이라는 거지. 다시 꺼낼 필요 없어. 하지만 진실이. 진실?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한가? 회사가 살아남았고 자네도 승진했고 모두 행복하지 않나? 서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김 부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 얘기를 왜 꺼내는 건가?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뭐라고? 김 부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채용했지?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미쳤나? 김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왜 다시 들여왔어? 과거를 파헤치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부회장님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걸 압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찾을 겁니다. 태윤 군. 김 부회장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아나? 자네 커리어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아니,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김 부회장이 냉소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나? 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나? 김 부회장이 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네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귀엽더군. 어린이집에서 본 적 있어. 태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감히. 내가 뭘 했나? 김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야. 혹시 모르니까 민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손댄다고? 오해 말게. 김 부회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난 단지 충고하는 거야. 과거는 묻어두라고. 자네 아들을 위해서도. 그게 협박입니까? 아니, 충고야. 김 부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보게. 할 일 많을 텐데. 태윤은 부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민호를 위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태윤은 곧장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 어린이집 어디입니까? 왜요? 당장 옮기십시오. 오늘 당장.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믿고 따라주십시오. 알겠어요. 서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민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급하다며 민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사 가야 해, 민호야.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서연은 민호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녁 태윤이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인사 파일에 있습니다. 태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짐 싸십시오. 오늘 밤 이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부회장이 민호를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를요? 태윤이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가십시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입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마십시오. 민호를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주소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우리가 뭔데요? 태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더 이상 당신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민호는 태윤이 준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신기해하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잠깐 동안. 좋다. 방도 크고. 민호가 뛰어다녔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태윤은 차 안에 앉아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그 안에 서연과 민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지킬 거야. 태윤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김 부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윤에게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지사로 발령.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거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부당한 인사입니다. 부당하다고?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아.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괜찮습니다. 강요가 아니야, 태윤군. 명령이지. 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출국하게 준비하도록. 태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고 민호를 지키고 김 부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경련. 서연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뇌수막염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민호야. 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뇌수막염이래요. 태윤은 모든 걸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연이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태윤이 다가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태윤의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민호가, 우리 민호가 괜찮을 겁니다. 꼭 괜찮을 겁니다. 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아들.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한 아들이 저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태윤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태윤은 함께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5년 만에 나란히 앉아서 과거의 상처는 잠시 잊혔습니다. 지금은 오직 민호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들어오십시오. 민호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서연과 태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회사는 둘 다 휴가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민호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태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한 달은 입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필요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 잔고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내겠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출 받으실 겁니까? 그래야죠. 서연.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손을 빼려 했지만 태윤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민호는 우리 아들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들이에요. 만족해요? 만족이 아닙니다. 태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
5년 동안은요? 5년 동안 책임은 어디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쨌을 거예요? 배신자의 아이라고 외면했을 거 아니에요? 태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5년 전에 자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의 나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진실을 압니다. 당신이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당신을 버렸다는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는 것.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안다고요? 김 부회장이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그걸 이제 알았어요? 늦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태윤이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서연은 손을 빼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도움을 받겠어요. 그것만.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태우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민호를 보기 위해서. 저 아저씨 누구야? 민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이야. 왜 자꾸 와? 너 보고 싶어서. 나를? 왜?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유는 민호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태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재미있어요. 그래. 다음엔 더 재미있는 책 가져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태윤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안 울어. 그냥 눈이 시려서. 거짓말. 엄마도 그렇게 말해요. 민호가 작은 손으로 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울어도 돼요.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왜요? 늦어서.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민호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네. 다만 집에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민호 퇴원 후 계획입니다. 둘은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태윤이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무슨 진실이요? 내가 아빠라는 것.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민호가 준비될 때까지요. 민호뿐입니까? 당신도 준비 안 된 거 아닙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호를 알고 나면 빼앗길까봐. 빼앗다니요? 당신은 부자잖아요. 권력도 있고. 법적으로 싸우면 제가 질 거예요. 태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이 뭐가 중요해요? 5년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결혼하자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이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이제는 알으니까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상에 젖지 마세요. 감상이 아닙니다.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만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미안하다고 5년이 돌아와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았어요. 이 아이만은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5년을 버텼어요. 당신 없이. 이제 와서 나타나서 다 용서하라고요? 불가능해요. 서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김 부회장이 태윤을 불렀습니다. 출국 준비는 됐나? 아직입니다. 왜? 일주일이나 됐는데.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 때문이겠지.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 군. 김 부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해야 할 때야. 회사냐 그 여자냐.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뭐라고? 사표를 준비 중입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나?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를 버리려고.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가족입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속죄하고 싶습니다. 속죄? 자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5년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찾고 싶습니다. 찾아봐야 소용없어. 김 부회장이 냉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태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윤 군. 김 부회장이 불렀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5년 동안요. 태윤은 부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윤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사장이 사표를 냈다고? 왜? 개인 사정이래. 미친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표를 냈어요? 서연이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당신 인생인데?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요. 태윤이 답했습니다. 당신과 민호가 내 인생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바보예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바보가 됐으니까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5년 만에 태윤을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로 가는 긴 여정에 민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짐을 챙기고 태윤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민호야, 집 가고 싶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엄마. 왜? 아저씨도 같이 가?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저씨 집에 가셔야지. 싫어. 아저씨랑 같이 있고 싶어. 민호야. 엄마는 아저씨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럼 같이 있으면 되잖아. 아이의 순수한 논리에 서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갈까요? 아저씨. 민호가 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윤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건강해졌네. 응. 아저씨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책 읽어줬잖아. 그래서 빨리 나았어. 태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셋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태윤의 차에 탔습니다. 민호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와, 차 크다. 엄마, 우리 차보다 훨씬 크지? 그러네. 아저씨, 이 차 비싸? 민호야. 서연이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비싸. 우와, 아저씨 부자구나. 그런가? 응, 우리 엄마는 부자 아니야. 맨날 돈 없다고 그래. 민호야.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윤은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민호를 안아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리된 집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정리했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퇴원하는데 깨끗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럴 필요까지. 필요했습니다. 태윤이 민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호야, 이제 푹 쉬어. 아저씨는 안 가? 가야지. 싫어. 같이 있어줘. 민호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있다 가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윤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손 따뜻해. 그래? 응. 아빠 손 같아. 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손이 어떤데? 몰라. 본 적 없어. 그래도 아빠 손은 따뜻할 것 같아. 민호야. 응?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안 힘들 텐데. 엄마가 힘들어? 응. 맨날 울어. 나 모르게 울어. 근데 나 다 알아. 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아저씨도 아빠 됐으면 좋겠어. 응?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고.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자야지. 피곤하지? 서연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저씨랑 더 얘기하고 싶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정말? 민호가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응, 내일도 올게. 약속. 약속. 태윤이 민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해주는 키스였습니다. 잘자, 민호야. 잘자, 아저씨.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약했으니까요. 서연과 태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태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서연이 불렀습니다. 태윤 씨. 태윤이 돌아봤습니다.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요? 셋이서.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민호가 원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윤이 꽃과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 퇴원 축하 선물입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전혀요.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민호, 오늘 좀 어때?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그래? 뭔데? 비밀. 들어와서 봐. 민호가 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태윤이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셋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태윤은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졸려한다고 했습니다. 민호야, 자러 갈까? 서연이 민호를 안으려 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자줘. 민호야, 아저씨는. 싫어. 아저씨랑 자고 싶어. 민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실래요? 네. 태윤이 민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 심장 소리 들려. 그래? 응. 쿵쿵쿵. 민호가 따라했습니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민호야. 응?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뭔데? 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응? 아저씨가 민호 아빠야. 민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지금까지 안 왔어? 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어. 나만 없어. 그래서 맨날 슬펐어. 미안해, 민호야. 미안하면 다야? 왜 엄마 혼자 두고 갔어? 왜 나 몰랐어?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 민호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안 갔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태윤이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민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 민호야. 아빠야. 이제 안 갈 거지? 안 가. 절대 안 가. 약속. 약속. 민호가 태윤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태윤이 민호에게 진실을 말한 것을.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참 후 민호가 잠들었습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허락도 없이.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민호가 알아야 했으니까. 서연.
앉으세요. 태윤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왜 사라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말해야 해요. 이제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날 의심했을 때 전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네. 2달이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죠. 서연.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증거만 보고 날 믿지 않는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만은 지키자고 다짐했죠. 당신이 아이를 배신자의 자식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태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네. 큰 실수였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5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있습니다. 민호도 알았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태윤이 놓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을 메우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생 메우며 살겠습니다. 서연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윤은 민호 옆에서 잤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일주일 후 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5년 전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윤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우리 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사람은 디자인팀 서연 과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연 과장은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생양이었죠. 누가 진짜 고발자입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였습니다. 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전무 현 김 부회장이 먼저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서연 과장에게 돌렸죠.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윤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메일 조작 기록, 통장 입금 흔적 조작, CCTV 영상 합성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 5년이 지난 지금 밝히는 겁니까?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5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연 과장입니까? 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건 부회장님이시죠. 인정하십니까? 증거라는 게 뭐가 있어? USB 하나?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분석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윤 군, 자네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거야? 이미 망가졌습니다. 5년 전에 태윤이 사표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받지 않겠어. 강제로 접수하겠습니다. 태윤이 사표를 책상에 놓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의 폭로. 5년 전 사건의 진실. 서연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게 아빠야? 민호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 대단하다.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왜? 영웅 같아. 나쁜 사람 혼내줬잖아. 서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으니까요. 저녁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해야 했습니다. 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태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요? 아들의 미래는 생각했어요? 생각했습니다. 태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아빠. 떳떳한 아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알고 있습니다.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당신은 5년 동안 해냈잖아요. 혼자서. 서연이 웃었습니다. 같이 배우죠. 뭐, 정말요? 네. 그 순간 민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태윤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텔레비전 나왔어. 멋있었어. 그래? 아빠 멋있었어? 응. 슈퍼맨 같았어. 태윤이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다 같이 살고 싶어. 응? 엄마, 아빠, 나. 다 같이 살자.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태윤과 서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엄마, 지금 당장. 민호야, 이런 건 천천히 정해야 해. 싫어. 지금. 민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집 세네. 당신 닮았죠? 서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태윤과 서연은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김 부회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제공한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언론은 5년 전 사건을 재조명했고 서연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연 씨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싶어요. 대신 태윤과 민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전에 10분의 1도 안 됐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네요. 서연이 태윤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떨려요.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서연. 뭐가요? 날 믿어줘서.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으니까요. 태윤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태윤을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태윤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전히. 둘은 입을 맞췄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는 키스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태윤이 민호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5분만. 학교 늦겠어. 응.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민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소개. 그래. 뭐라고 말할 건데? 비밀. 민호가 웃으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제안 회의요.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사랑한대. 민호야. 서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맞잖아.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학교에 민호를 데려다주고 태윤과 서연은 각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이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와요. 둘은 키스하고 헤어졌습니다. 오후 민호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태윤과 서연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용감하게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입니다. 민호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디자이너예요. 그림 엄청 잘 그려요. 그리고 요리도 잘해요. 우리 아빠는 회사 다녀요. 전에는 큰 회사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회사 다녀요. 근데 더 행복해 보여요. 학부모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어요.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빠였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왜 이제 왔냐고. 근데 아빠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태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저.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래요. 민호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훌륭했어. 수업이 끝나고 셋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야, 발표 너무 잘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떨렸는데. 전혀 안 떨려 보였어. 아빠는 어땠어? 최고였어. 태윤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셋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태윤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응. 나도. 아빠, 엄마.
민호가 불렀습니다. 왜? 나 질문 있어. 뭔데? 동생은 언제 생겨? 태윤과 서연이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동생? 응. 친구들은 다 동생 있어. 나만 없어. 그건 엄마 아빠가 의논해 봐야 해. 빨리 의논해. 나 동생 갖고 싶어. 민호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윤과 서연이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우고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동생, 어떻게 생각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 네. 민호도 외로워 보일 때 있어요. 그럼. 태윤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작할까요?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 서연이 웃었습니다. 뭐예요, 그 장명 센스는? 별로? 최악이죠. 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1년 후,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딸이에요? 네. 태윤이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쁘다. 당연하죠. 저 닮았는걸요. 서연이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서아는 어때요? 서아? 서연의 서, 태윤의 하. 합치면 서아. 좋네요. 태윤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안녕. 아빠야. 밖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민호를 불러들였습니다. 민호야, 동생이야. 우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작다. 너도 예전엔 이렇게 작았어. 거짓말. 진짜야. 민호가 동생의 손을 만졌습니다. 안녕, 동생. 나 오빠야. 잘 부탁해. 모두가 웃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 앞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하. 작은 아파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넷이 함께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서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야.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잖아. 맞아. 전에는 엄마 나 둘이었지. 근데 이제는 넷이야. 더 좋아. 서연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오빠 됐네? 응. 나 잘할 거야. 동생 잘 돌봐줄 거야. 고마워. 태윤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민호, 서아.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태윤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덕분이죠. 둘은 키스했습니다. 민호가 킥킥 웃으며 눈을 가렸습니다. 또 사랑한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아프지만 결국 행복한 이야기로.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서아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태윤과 서연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한 적 없어? 뭘? 큰 회사 그만둔 거. 태윤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없어. 정말?
정말이야. 그때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그렇구나. 민호야. 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나도 그렇게 살래. 태윤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아빠. 멀리서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빠랑만 얘기하면 서운해. 미안. 우리 공주님. 태윤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잃었던 것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단단해져서, 더 아름다워져서.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